안녕하세요. 얼굴 고치는 비원장입니다. 얼굴 비대칭 관리를 받으러 가거나 수기요법을 공부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저평골이라는 단어입니다. 저평골이 틀어졌다 또는 저평골이 핵심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대체 이 뼈가 무엇이길래 우리 몸의 균형과 얼굴의 생김새를 결정짓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에스테틱 교육생 원장님들과 저희 고객님들께 설명해드리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저평골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임상적 중요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미 밸런스 아카데미에서 진행하는 원데이 교육이나 빛나는 그녀 자연미 연구소에서 관리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미리 시청을 하고 오신다면 교육이나 관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평골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나 관리를 받으실 때 계속 언급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저평골의 위치와 두개청골의 리듬입니다. 저평골은 그 생김새가 나비를 닮아서 나비뼈 또는 두개저, 그러니까 머리뼈 바닥에 쐐기처럼 박혀있다 해서 쐐기뼈라고도 부릅니다. 우리의 머리뼈는 총 23개의 뼈가 톱니바퀴처럼 봉합된 상태로 맞물려 있는데 저평골은 그 정중앙에서 12개의 뼈와 서로 맞물려 있고 전체적인 두개골의 구조를 지탱하는 열쇠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평골은 나비뼈라고도 부르고 쐐기뼈라고도 부르고 또는 열쇠뼈라는 그런 별명도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이 저평후두 관절입니다. 이 저평골과 후두골이 만나는 이 관절면을 저평후두 관절이라고 하는데 이 저평후두 관절은 굴곡과 신전의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굴곡과 신전의 움직임은 두개골과 청골의 리듬을 만드는 두개청골 리듬의 핵심 동력이 됩니다. 이것을 1차 호흡 기전이라고 합니다. 이 저평골과 후두골의 호흡은 심장의 박동처럼 두개골이 리드미컬하게 숙축과 팽창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굴곡을 하게 되면 두개골 전체가 팽창이 되고 신전을 하게 되면 두개골 전체가 수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게 만드는 게 두개청골 리듬이라고 합니다. 이 리듬이 깨지면 두개골과 청골의 움직임이 불규칙해지고 전신의 건강과 뇌 척수의 흐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평골의 구조적 위치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이 뼈가 우리 뇌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저평골이 연결하는 뇌의 4대 핵심 구조입니다. 저평골은 단순히 뼈의 구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뇌의 가장 중요한 4가지 핵심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르몬 조절의 중추인 뇌하수체입니다. 저평골 상부에는 여기 보면 터키 안장이라는 오목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 터키 안장이라는 뜻은 말의 안장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저평골의 이 오목한 자리에는 뇌하수체라는 호르몬 기관이 위치합니다. 뇌하수체는 인체의 호르몬을 총괄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저평골의 변이 그리고 저평골의 문제는 호르몬 대사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호르몬뿐만 아니라 저평골은 우리의 눈과 얼굴로 가는 중요한 신경들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저평골에는 눈과 얼굴로 가는 중요한 신경들이 통과하는 여러 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시신경, 동안신경, 활차신경, 함차신경, 외전신경 등 여러 뇌신경들이 저평골을 지나갑니다. 이 신경들은 눈을 움직이고 얼굴의 감각을 담당하는 핵심 신경들입니다. 그래서 저평골이 비정상적인 긴장이 발생하면 눈의 움직임이 불편하거나 안구 통증, 얼굴 감각 이상뿐만 아니라 만성 두통, 어지럼증, 턱관절 통증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평골은 뇌를 보호하는 막 구조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평골에는 뇌를 보호하는 막 구조인 소뇌천막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소뇌천막은 대뇌와 소뇌를 구분하는 텐트 모양의 막인데 이 막이 앞쪽으로는 저평골의 전상돌기와 후상돌기에 고정되어 있고
뒤쪽으로는 후두골에, 그리고 양옆으로는 측두골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서 두개골 전체를 연결하는 구조를 이룹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저평골과 후두골이 만나는 저평후두 관절이 소뇌천막의 전후방 긴장을 조절하는 핵심 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평골의 변이나 긴장이 생기면 이 소뇌천막의 막성 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소뇌천막은 좌뇌와 우뇌를 구분하는 이 대뇌경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평골 하나의 문제가 두개골 전체의 경막 긴장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 두통,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등이 경막의 긴장을 해소하고 저평골과 후두골의 1차 호흡 기전이 정상화되면 개선되는 이유입니다. 소뇌천막의 긴장이 풀리면 뇌척수액 순환이 개선이 되고 뇌 전체의 혈류와 대사가 정상화되면서 다양한 증상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평골은 뇌의 핵심 부위들을 물리적으로 떠받치는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저평골은 이 전두엽과 그리고 시상하부를 물리적으로 지탱하고 있어서 이 뼈의 긴장은 뇌의 주요 인지 그리고 자율신경 조절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뇌 내부에서의 역할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얼굴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안면비대칭과 근육의 연쇄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저평골이 틀어지면 얼굴이 비대칭이 온다고 할까요? 저평골은 안면골 대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눈화기라고 하는 눈 구멍인 이 안화, 그리고 광대뼈, 그리고 턱관절까지 이어집니다. 저평골이 틀어지면 저평골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12개의 뼈들이 연쇄적으로 변이되면서 눈의 높낮이, 그리고 광대의 돌출 정도, 턱라인의 비대칭이 외관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주요 근육들과의 연결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평골에 부착된 주요 근육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평골 대익에는 측두근이 부착되어 있고 내측 익돌근, 외측 익돌근은 하악골과 저평골을 연결해서 저작 운동과 하악의 움직임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근육 연결 외에도 저평골은 인대를 통해서 하악골과도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저평 하악 인대를 통해서 아래턱과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턱관절 장애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굴 비대칭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 눈은 어떨까요? 음식을 씹고 턱을 움직이는 것 외에도 눈의 움직임 역시 저평골에서 시작됩니다. 안구를 움직이는 상직근, 내직근, 하직근, 상사근 등 이런 안구를 움직이는 대부분의 근육이 저평골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저평골이 우리 얼굴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평골의 영향력은 이 얼굴에만 머물지 않고 인체의 내장기관, 특히 이 소화계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장기와 저평골의 연결성, 그리고 소화와 두통에 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놀라운 점은 저평골이 우리 소화기관과도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혀에서 항문까지 이어진 긴 소화기관은 하나의 근막 보자기에 쌓여 있는데 이 위장관을 감싸고 있는 그 막들이 나비뼈, 이 저평골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체했을 때 두통이 오는 이유가 위장을 싸고 있는 막의 긴장이 저평골에 전달되는 그런 해부학적 연결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평골 하나가 두개골, 뇌, 얼굴, 그리고 내장기까지 모두 연결한다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저평골을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그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관리 방법은 너무 쉬운 관리 방법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따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평골, 두개골, 안면골은 마치 정교한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상부 경추와 턱관절까지 기능 이상이 전이됩니다. 이를 관리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셀프 관리법은 바로 귀와 혀를 공략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귀 조직은 굳어갑니다. 귀가 딱딱해진다는 것은 곧 저평골의 근막과 주변 조직이 긴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수시로 귀를 마사지해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귀를 잡고 부드럽게 사방으로 당겼다 놓기를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이때 눈을 감고 깊은 복식 호흡을 병행하면 1차 호흡 리듬을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저평골의 긴장을 좀 이완시키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혀를 이용한 저평골의 긴장을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귀를 잡아당긴 상태에서 혀를 안에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혀를 돌려주고 혀를 앞으로 빼주고 위로 올려주고 최대한 혀를 내가 스트레칭을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혀를 이용해서 저평골의 긴장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귀와 혀를 이용한 저평골을 이완시키고 두개골을 이완시키고 저평 후두 관절의 그 리듬을 회복하는 셀프 관리법은 제가 다른 영상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평골은 우리의 얼굴과 몸의 움직임을 잡아주는 마스터 키 역할을 합니다. 오늘 내용을 잘 숙지하신다면 본 밸런스에서 진행되는 두개골비 수기 성형이 왜 단순한 관리를 넘어서 기능적인 접근인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얼굴과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 오늘부터 귀와 혀를 이용해서 저평골을 이완시키고 그 긴장을 풀어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에스테틱 원장님들과 그리고 수기 관리를 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건강과 자연치유에 관심 많으신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